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정안군 이방원. 그는 조선이 건국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이자 세종대왕의 아버지로 훗날 조선의 3대 임금인 태종이 되어 나라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방원을 극도로 증오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방원의 아버지인 이성계였죠. 이성계는 이방원이 벌인 2차례의 왕자에 난 과정에서 자신이 아끼던 신하인 정도전과 아들인 이방석, 이방번, 이방간, 그리고 사위인 이제를 잃었고 심지어 맏딸인 경순공주는 남편 이제가 죽자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출가해버렸습니다. 이에 이성계는 자식들을 잃은 슬픔을 잊고자 왕위에서 물러나 불교에 매진했는데요. 이때 그가 신강 스님이라는 인물을 만나 한 발언은 당시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번과 방석이 다 죽었소이다. 내가 비록 잊고자 하나 잊을 수가 없소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바로 이방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성계는 이방원을 극도로 증오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신하들 앞에서 여러 번 자신의 죽은 아들들과 사위를 언급하며 이방원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는 훗날 이방원이 형인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받아 임금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부자 간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1402년 11월 5일 안변부사 조사의가 이성계의 둘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의 원한을 갚겠다며 갑자기 동북면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날 이성계도 조상들의 묘를 참배하겠다며 동북면으로 떠나버렸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조사의가 일으킨 반란에 이성계가 관여된 정황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시 반란을 일으킨 조사의는 애초에 동북면에 별다른 기반이 없었던 인물이었는데 이런 자가 단기간에 대규모 병력을 모집하여 난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과거 고려시대부터 동북면이 자신의 근거지였던 이성계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난이 발생하자 이방원은 당장 군사적 행동을 취하기보단 먼저 아버지 이성계의 행방을 모색하는 데 전념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조사의는 관군을 상대로 계속 승전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난이 발생한 지 시간이 꽤 지나서야 이방원은 드디어 자신이 직접 나서게 되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이방원이 반란군들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향했다가 금세 수도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조사의의 반란군은 고작 관군 4만 명이 자신들을 진압하기 위해 나섰다는 말만 듣고는 스스로 무너져버렸죠. 이 내용들을 종합하여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이방원이 조사의에 난 중간에 아버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기에 반란의 명분과 중심이 되어준 이성계가 없어진 조사의의 반란군들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세종 즉위년 10월 28일자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 상황으로 물러난 이방원이 방만은 성품이 물러서 태상의 명을 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방만은 조사의의 난에 참여했던 인물로 조사의의 난에 이성계가 관여되었음을 이방원이 직접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성계는 반란이 진압되자 모든 걸 체념한 듯이 쓸쓸히 환궁하였는데요. 이 시점부터 그는 이제 죽은 아들들과 사위를 언급하며 이방원을 난처하게 만드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이후 1408년 5월 24일 그가 그토록 증오했던 아들 이방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